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유니케 친티아님의 요청으로 오늘은 에와 으로 이 두 개의 조사를 구별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점 먼저 설명드리고 차이점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두 개의 말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일단 공통으로 쓰이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말은 모두 목적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대체로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명사 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미는 학교에 갔다, 수미는 학교로 갔다. 그래서 목적지를 가리키는 학교라는 말 뒤에서 학교에 학교로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거죠. 또 김치를 먹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세요. 김치를 먹고 싶으면 한국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또는 어떤 행위나 상태의 도구,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도 두 개의 말이 모두 사용이 되는데요. 햇볕에 말린 고추를 태양초라고 한다. 그래서 햇볕은 말리는 방법이 되잖아요. 또 햇볕으로 말린 고추를 태양초라고 한다. 이럴 때도 으로라는 조사가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또 고기는 불에 익혀 먹어야 배탈이 안 난다. 그래서 불이라는 도구, 수단, 방법에 쓸 수 있고요. 고기는 불로 익혀 먹어야 배탈이 안 난다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위, 자격, 신분을 나타낼 때도 두 개의 조사 모두 사용되는데요.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처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나 자격 이런 것에 사용될 수 있는 조사이고요. 또 다른 예문을 보면 김 부장님이 이사에 취임하셨대요. 김 부장님이 이사로 취임하셨대요.처럼 이사라는 지위를 획득했을 때도 이 두 개의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차이점 설명합니다. 목적지와 관련해서 목적지를 표현하는 데에 에와 으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지를 표현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별점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국어 사용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 설명드립니다. 에는 도착 지점에 도착한 그 장소에 사용되는 거고요. 으로는 방향을 나타낼 때 또는 경유지라는 건 지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장소 이럴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외워버리세요. 에는 도착 지점, 으로는 방향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도착했다. 요거는 한국이라는 곳이 도착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으로 도착했다 이런 말은 어색해집니다. 한국으로는 아직 도착한 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니까. 또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자, 우리 집은 친구가 도착한 장소예요. 그런데 친구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우리 집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그쪽 방향으로 왔다라는 방향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집니다. 요런 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도착 지점이냐, 그쪽 방향으로 이동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에와 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방향을 나타내는 오늘 한국으로 떠났다. 이거는 방향이죠. 이런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에는 어색해집니다. 오늘 한국에 떠났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는 서쪽에 뛰어갔다. 이것도 어색한 표현이 되지만 그는 서쪽으로 뛰어갔다. 이거 모두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죠. 둘 다 되는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거.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에는 대체로 의도하지 않은 행위 에 쓰이고 으로는 의도한 행위에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부딪혔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에 부딪히는 것을 내가 일부러 하지는 않잖아요. 사고니까. 이럴 때는 에를 사용돼요.
근데 자동차로 부딪혔다? 이거는 뭔가 자동차로 일부러 한 행위가 되죠. 그래서 어색한 표현이 돼요. 에는 장소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고 으로는 도구, 수단의 의미가 강할 때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과일을 접시에 담아 먹어라. 접시라는 장소에다가 과일을 담아 먹는 거죠. 그런데 과일을 접시로 담아 먹어라, 접시로 담아 먹어라. 이거 도구, 수단이 아니라 접시는 위치, 장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색해져요. 또 과일을 칼에 깎아 먹어라. 이상하죠. 칼로 깎아 먹어라. 이거는 도구, 수단이니까. 또 한지에 쌓아놓으면 습기가 차지 않는다. 이거는 한지는 이제 그 한국 고유의 종이를 말하잖아요. 그 종이가 굉장히 질기고 또 굉장히 그 예술품을 만들기도 하는 한국 고유의 그 종이를 말하는데 거기에 쌓아놓으면 습기가 잘 안 찬다. 이 말을 할 때는 하는 거죠. 그래서 한지에 쌓아놓으면 이라는 말은 한지라는 장소에다가 보관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지로 쌓아놓으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지로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이 한지는 도구가 되는 거고 한지에 쌓아놓으면 이라는 거는 한지라는 장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모두 가능한데 어떤 의미가 강조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문장의 의미가 차이가 생기는 거죠. 두 개 다 쓸 수 있는 이런 의미 때문에 아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또 N은 조건과 원인, 환경, 상황, 요런 조건, 원인, 환경, 상황 요럴 때 주로 쓰이지만 의로는 조건과 원인은 되지만 환경과 상황에는 의로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공직자의 신분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신분이라는 조건에 맞춰서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행동 이런 의미로 되는 거죠. 공직자 신분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직자 신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일 때는 둘 다 사용 가능해요. 또 추운 날씨에 고생하지 않으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원인을 나타내는. 또는 추운 날씨로 고생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원인을 나타내는 말로서 가능한 말이 됩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세요? 추운 날씨라는 환경 속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환경,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추운 날씨로 어떻게 지내세요는 추운 날씨가 환경의 의미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N은 사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조건, 원인, 환경, 상황 모두 가능한데 의로는 조건과 원인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환경과 상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또 N은 이제부터는 에로만 쓸 수 있는 말이고 의로는 쓸 수 없는 말들을 설명드릴게요. N은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 남산은 서울에 있다. 그래서 남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 쓰이는 거죠. 우리는 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장소를 가리킬 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존재, 지금 있는 상태, 있다 없다 이런 말로 할 때 남산은 서울로 있다, 우리는 집으로 있었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의로 사용할 수 없어요. 또 N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어떤 동작, 행위,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그 시간대를 가리키는 말. 봄에 소풍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소풍 가기로 한 시간, 때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죠. 하지만 의로는 그럴 때 사용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으로 눈이 왔어요. 이상한 표현이 되고요. 봄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이상하죠. 봄으로 어떻게 소풍을 가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에는 에만 사용한다. 또 어떤 행위나 감정, 인지 상태의 대상을 가리킬 때 그 대상에 에를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로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없어요. 그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감동한 대상이죠.
그럴 때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그 작품의 색깔에 매료되었지요. 매료되었다는 거, 반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료된 대상이 그 작품의 색깔이잖아요. 이렇게 대상을, 어떤, 행위, 감정, 인지 상태, 이런 감정 상태의 대상에 사용할 수 있는 조사가 에. 그러나 의로는 이럴 때 사용하지 못해요. 그분의 인품으로 감동했습니다. 그 작품의 색깔로 매료되었지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비교의 대상, 기준 대상, 기준이 되는 대상, 이럴 때도 에를 사용합니다.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의의 기준, 행동, 거꾸로 말했어요. 행동의 기준으로서 예의를 말할 때,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예의에 붙일 수 있는 조사로서 에 쓰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니 상식에 따라 결정합시다. 결정의 기준이 상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교의 대상이나 또는 기준의 대상을 가리킬 때 에를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에 의로는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예의로 어긋난 행동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안 되고요. 의견이 분분하니 상식으로 따라 결정합시다도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또 어떤 행위나 상태의 목표를 나타낼 때 우리 또 아까 장소에서도 도착 지점에 주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 이럴 때도 사용이 되는 것은 에예요. 심한 음주는 건강하기 위한 목적의 음주는 해롭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고요. 이해와 암기의 병행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성적 향상이 목표인 거예요. 이럴 때 목적에 쓸 수 있는 조사 에. 그러나 의로는 이럴 때 못 써요. 심한 음주는 건강으로 해롭습니다. 안 되고요. 이해와 암기의 병행이 성적 향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계산을 하거나 값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단위. 그래서 한 근은 고기 한 근 그러면 대체로 600g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쇠고기 한 근에 얼마예요? 소고기 한 근에 얼마예요? 했을 때 이런 단위에 붙이는 말로써 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또 두부 한 모에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나요? 두부 한 모.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이죠. 콩을 갈아서 만든 음식. 이 두부가 이제 잘라놓은 크기, 한 덩어리를 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단위의 조사, 에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의로는 이럴 때 못 써요. 소고기 한 근으로 얼마예요? 이런 말 이상하죠. 소고기 한 근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은 되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두부 한 모로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단위 명사 뒤에 붙일 수 있는 것, 이럴 때는 에를 사용합니다. 또 앞에 말에 다른 내용이 더해지는 경우에도 에를 사용하죠. 폭풍에다가 플러스 천둥, 이렇게 더해지는 의미를 할 때도 에를 써요. 그래서 폭풍에 천둥까지 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플러스의 의미, 또 감기에 배탈까지 플러스의 의미로 에를 이렇게 사용하죠. 감기에 배탈까지 나서 꼼짝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의로는 안 되죠. 폭풍으로 천둥까지 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 없고요. 감기로 배탈까지 나서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꼼짝 못해요. 이런 표현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에 덧붙여서 플러스의 의미로 사용할 때 에 사용하는 거예요. 또 앞에 지금 그 플러스의 의미처럼 나열을 할 때도 연관돼서 나열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집들이를 한다고 잡채에 불고기에 잔뜩 만들었어요. 이럴 때도 나열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옷에, 구두에, 목걸이에
선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도 있고 구두도 있고 목걸이도 있어요. 이 모두를 선물로 받았어요 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나열할 때도 에를 사용하지만 의로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집들이를 한다고 잡채로 불고기로 잔뜩 만들었어요. 이상하죠. 로는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에 쓰이지 않습니다. 옷으로 구두로 목걸이로 선물이 넘쳤어요. 이것도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에는 나열 또는 플러스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됐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슬라이드 한 페이지에 다 정리가 안 돼서 제가 2페이지로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우선 공통점, 에나 의로나 모두 목적지 표현할 때, 도구, 수단, 방법 표현할 때, 또는 지위, 자격, 신분을 표현할 때 모두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적지를 얘기를 하더라도 에는 도착 지점, 의로는 방향 또는 경유지, 또 에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장소일 때, 의로는 의도한 행위이거나 도구일 때, 도구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는 조건, 원인, 요거는 이제 그 에나 의로 모두 사용하지만 환경과 상황의 경우는 의로가 사용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둘의 차이점이고, 이제부터는 이 아래는 에만 쓸 수 있는 것, 존재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나 때, 요거는 에를 사용하지만 의로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 에는 인지, 뭔가 알았어요. 또 비교, 기준의 대상, 또 행위나 상태의 목적, 목표 또는 기준이 되는 단위, 또 앞에 말에 다른 내용이 더해질 때 또는 나열할 때 에를 사용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의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대체로 핵심이 되는 것은 에라는 것은 목적, 장소, 도착 이런 쪽이고, 의로는 방향, 도구 이런 의미가 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